저는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에서 학사 지도를 하고 있는 신자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부분에 학생이 너무 발표를 잘해서 제가 너무 떨리는데요. 학생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발표 제목은 학사지도 면담 유형과 진로 기반 전공 선택 지도, 조금 길기는 한데요. 사실은 저희 학교는 아직 인류형의 자유전공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부대학이 생긴 지가 벌써 작년에 25주년이 되었고, 학부대학이 생기면서 학사지도 교수 제도가 도입이 돼서 지금 현재 그 13명의 학사지도 교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렇게 자율 선택제가 실시된 이후로 학교들마다 굉장히 좋은 제도도 만들어 주시고 또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희가 굉장히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송구하고요. 그냥 저희 개인 경험과 플러스 학부대학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학생들을 지도했던,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선생님들께서 그 자율전공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 개요는 그 도입 취지라든지 장점, 기대 효과, 그다음에 문제점, 한계점, 그다음에 이제 학교마다 굉장히 좋은 제도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계신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송도 캠퍼스에 대부분의 1학년생들은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는데, 송도 캠퍼스에, 같은 학교지만 1학년은 송도 캠퍼스에서 레지덴셜 컬리지라는 이름하에, 교육하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 자유롭게 집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레지덴셜 컬리지라는 게 단순히 기숙사에서 함께 있다는 거 이상으로 학생들이 24시간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밤 시간도 굉장히 활용을 하고, 또 비교과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필요한 교과 이외의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주제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되면 발표를 더 드리겠고요. 25년간 학사지도 교수 제도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사지도 교수 제도의 어떤 포인트, 가장 주된 키워드라고 하면은 학생 중심으로 어떻게 교육하느냐,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데 있어서, 그리고 교육의 내용이나 실행에 있어서 학생 중심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 학사지도 교수들은 학생들과 면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듣고, 저희가 매주 회의를 하면서 또 학교에다 이런 제도들은 조금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들으면서 학교에서 학생 중심으로 제도를 만드는데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자유전공 학생을 지도해 본 적은 없고요. 문과대 학생들을, 인문계열 학생들을 한 13년 정도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과대 학생들이 굉장히 전공이 좋아서 온 학생들도 많지만 가장 복수 전공의 니즈나 이런 게 많은 학생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인문계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거나 조금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자유전공 제도가 생겼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앞서서 제가 여기 지금 첫 번째 전공 결정 대학생도 입학 후 고민이 증가하는 현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자유전공, 이게 크게 보면은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의 확대라는 그런 큰 맥락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미 전공을 정한 학생들을 또 전공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그 복수 전공이나 전과나 이런 걸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도 여기에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지도를 정의를 보시면은 사실 여기 그 색깔을 칠한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저기를 하이라이트를 한 건데요. 일단은 학생들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고 이런 식의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해서 학습과 개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인생 목표 및 그와 관련된 의미 있는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을 세우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대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고 돌아 뭐 한 4학년쯤 되면 겨우 뭘 해야 될지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가 학사 지도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들은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왔을 때 굉장히 학생들하고 깊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좀 적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다 좋은 제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연세대학교에 조금 특징이 될 만한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이게 그 송도 캠퍼스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셔틀버스가 굉장히 자주 운행을 해가지고 저도 오늘 송도에서 신촌 캠퍼스까지 그냥 셔틀에서 1시간 딱 앉아 있으니까 바로 신촌으로 순간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물리적인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가깝지만 1학년 학생들을 전공별로 학사지도 교수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찾아오는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지도 교수의 개념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고, 한 4,000명에서 5,000명의 1학년 학생들을 13분의 학사지도 교수님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0명 내외의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간으로 제가 몇 번을 면담을 하나 이렇게 세어보면 어떨 때는 기록을 다 못해가지고 다 좀 누락된 것도 있는데 보통 한 700회 전후로 그 이상이 될 때도 있고요. 물론 그 중에는 개인적으로 만난 것도 있지만 그룹으로 해서 만나는 것도 있고 입학 전에 전체로 지도한 것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당 저희가 한 2.5회 정도 면담 회수를 보고 있고요. 커버리지로 하면 한 85%의 학생들이 한 번 이상의 학사 지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 정도는 학생들이 이제 한 번도 못 만나는 학생들인데, 또 이게 학교마다 이 반수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등록은 해놓고 실제로 안 나오는 학생들이 한 5%에서 10% 정도 또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성공 원하는 또 학교에 다시 진학을 해가지고 자퇴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재수 삼수하다가 안 돼가지고 돌아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이 또 학사 지도의 니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는데 보통 한 번 만날 때 단위는 1시간 단위로,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이기 때문에 그 학생을 전체적으로 좀 알고 지도를 한다는 점이 조금 특이한 특별한, 뭐 다른 학교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요, 좀 선배들 얘기 듣고 친구들 얘기 듣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물건 고르기 식으로 어떤 전공을 해야지 취업이 잘 돼요, 먹고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의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을 하는 그 대화가 굉장히 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쏠림 현상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항상, 어저께도 어떤 학생이 왔는데 이 학생은 그 학교를 다 다니면서 그 수시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자퇴를 할 학생이에요. 자유전공에 합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 학생일 때, 문과대 학생일 때는 그 전공 안에서 어떤 복수 전공을 할까? 그러려면은 사실은 어떤 기초 과목도 수강을 하고 학점 관리도 좀 해야 되고 그 전공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복수 전공이나 소속 변경을 시도를 하는데, 자유전공이 딱 되면서 이게 이제 모든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과 학생이고 수학이나 이런 거를 전혀 한 적이 없는 학생인데 그냥 컴퓨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처음부터 그 전공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고 이거를 그냥 1시간 넘게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좀 개별적으로 우리가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그 학생들을 어떤 단위로 모집을 하느냐, 학교의 시스템이 어떻고 기존의 어떤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구현 방법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통적으로는 일단은 그 전공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저희는 1학년을 주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으로 생각한 모든 가능성을 한 번씩 다 생각을 해보고 그 가능성에 대한
그 기초적인 어떤 지식부터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래서 1학년 때는 10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면서 진로를 정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3중 학사 지도라는 거를 삼중 학사 지도라고 그러는데, 저 같은 학사 지도 교수가 전공 단위로 학생들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에서도 1학년 지도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제가 전공을 조금 깊이 있게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럴 때는 전공 지도 교수님들께서 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RC 교육을 하기 때문에 4,000명에서 5,000명 학생들을 12개 하우스로 전공을 섞어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에 레지덴셜 마스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직으로, 저도 이제 보직으로 한 5년간 RM 교수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전공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전공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 RC에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학사지도 교수로서 지도를 받고, RM 교수에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를 받고, 또 전공 교수님들에게 지도를 받는 이런 3중 학사지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를 항상 이제 생각해 왔는데, 자율 전공으로 입학을 해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전공이 이미 결정된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선택하는 탐색 가능성, 이것도 저희가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뒤에도 제가 학회에 소개하는 부분에 First Year Experience라는 용어를 썼는데, 1학년이 굉장히 대학생활 적응도 해야 되고, 학업 계획도 해야 되고, 전공 진로 탐색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1학년에 특화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학부대학이 그동안 2000년부터 25년간 운영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1학년 지도 교수가 있고, 전공이 큰 경우는 단일 전공, 경영대 맡는 교수님들은 경영대만 맡아도 300명이 넘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문과대가 이제 조금 작기 때문에 학과 단위가 한 6개 과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그 학사지도 교수님들이 같이 항상 작업을 하고 같이 책자도 만들고 회의도 같이 하기 때문에, 학생이 가령 생명공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담당한 교수님들하고 항상 협업이 언제든지, 이제 연구실도 같은 복도에 쫙 있기 때문에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학사 지도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전달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졸업 필수 과목인데, 연세 RC 101이라는 그 수업을 통해서 지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RC 레지덴셜 컬리지 교육 환경에서 사실은 퇴근이 9 to 5가 아니라 9 to 9, 뭐 집에 못 가는 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들은 주로 저녁 때,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학생들이 집에 갈 염려를 안 해도 되니까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교육 그 컨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고, 여기 지금 교과와 비교과 연계 교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비교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약간 교과화를 해서 한 학기에 몇 시간 이상을 이수를 하면은 자기주도 활동이라는 거를 0.5학점을 이수한다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사 지도는 제가 그냥 이걸 정의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특히 미국에서 워낙 오랫동안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이 연구되고 실행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 이게 이제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이고, 그다음에 정확한 학사 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진로 및 생애 계획, 그 다음에 이제 통합 교육이다. 그리고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는 연세대학교 이제 교육이 어떤 우리가 비전을 갖고 어떤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구성원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대학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생의 개인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사 지도 교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게 학과별로 굉장히 frequent question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이 있고 공통적인 주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 가장 공통적인 주제들은 주로 학업 계획이라든지 전공 및 진로 지도, 제도와 자원 안내, 대학 생활, 해외 파견, 장학금 추천서, 기숙사 생활, 주로 이거는 벌점들 사고 쳐가지고 이제 기숙사 쫓겨날 위기에 있는 학생들 지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기별로는 입학 전, 학기 중에는 개인이나 혹은 그룹별로 지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학년 진입 전에, 그러니까 뭐 교수님에 따라서는 학기 초에도 또 한 번 하시는 경우가 있고, 저도 얼마 전에 학기 말 학사 지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학 중에 또 의외로 요즘 이제 줌이 되면서 학생들이 방학 중에 또 연락 오는 학생들이 많고요. 학사 경고라든지 그다음에 우수 학생들 뭐 이런 그 시기별 그 지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개인 면담, 그룹 면담. 그룹 면담은 이제 학생들이 안 오는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그다음에 전체 학사 지도, 그다음에 수업을 통한 것, 대상별 이슈별, 그다음에 학부모 면담도 전에는 저희가 페어런츠 데이라는 것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학부모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책자를 매년 만드는데 학교에 있는 주요 내용들을 특히 학사 관련된 거 모든 제도를 쫙 모아가지고 간단한 책자를 제법 두꺼운 책자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입생들을 위해서 수강 지도나 학교 안내를 위한 학사 지도 자료집, 그다음에 매주 학교에 있는 공지사항 중에 우리 1학년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를 모아서 뉴스레터도 발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설문이라든지 통계, 뭐 운영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고, 전공별 요청하는 자료들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저희가 RC에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프로그램들, 특히 진로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사지도 교수들이 관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예시 포스터를 드렸고요. 요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커리어 브리지 페어라는 건데, 한 35개 회사가 와가지고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은 특강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 잡 페어가 아닙니다. 이건 1학년에 그 초점을 맞춰서 그 대부분 선배인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한테 그 회사를 소개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또 2학기 때는 아카데믹 브리지 페어라고 그래서 전공 교수님들 중에 약간 스타급 교수님들이 오셔서 약간 딱딱하지 않게 어떤 본인의 그런 어떤 그 학문적인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시니, 그래서 굉장히 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1학년에 특화된 그런 내용들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운영하지만 또 저녁 시간에도 이런 그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연구 중에서는 이런 그 학회들, 미국의 낙가다, FYE, 유러피안 FYE, 뭐 교양교육 학회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구 결과물로 낙가다에서 나온 그 가이드북인데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졸업 필수로 하는 연세RC 101이라는 수업인데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전달할 만한 내용들을 전공별로 묶어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주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특이한 사항이라 그러면은 선배들을 최대한으로 한 3명이나 4명 정도 불러서 재학생 선배, 졸업생 선배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을 불러서 특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학과장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는 이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쓰게 해서 학생들이 요 이제 중간에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본인의 그 대학교 4학년 계획을 기말 레포트로 내고, 그것이 이제 제가 면담을 할 때 학생들이 어떤 한 학기 동안 인풋을 주고 아웃풋을 줘서 4년 계획을 만든 것을 가지고 면담의 자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오기 전에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찾아서, 그러니까 면담을 조금 더 쉽게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그러니까 학생 얘기를 듣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 학생들이 원하는 거를 미리 제가 읽어보고 준비를 미리 해서 이제 면담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사례로 들었고요. 사학과 학생이 이런 진로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그 작성한 설문지를 갖고 제가 여기저기 이제 자료들을 모으고 교수님들께도 전화를 드려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관심
관심 있는 전공들의 기초 과목을 수강하도록 지도를 하고 여러 가지 공모전이나 동아리도 활용하도록 하고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소개도 하고 창작 관련된 수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를 하고 창업 지원단도 연결해 주는 식으로 해서 조금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단 과 단위로 제가 학생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문들을 해서 그 과의 학생들이 어떤 복수 전공의 니즈가 있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건데 요거는 예로 철학과 학생들의 아마 복수 전공 고려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어떤 희망 진로를 하는지도 과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조사를 한 건데 그래서 제가 담당한 학생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들을 조사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이 왔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면담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인데요. 이미 학교에서 다들 학교들마다 좋은 제도들을 가지고 계셔서 사실은 제가 연세대학교 경험을 공유하는 것보다 오늘 얻어가는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도전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충분한 자원들을 제공하는 거 이거는 모두가 다 하는 노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모든 학생들이 전공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금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경험들이 축적된 것들이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서 지도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전문 인력 사실 이게 데이터나 AI가 할 수 있는 어떤 학교에서는 AI 선배도 있다고 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경험의 축적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고용이 돼서 그 경험들이 축적된 상태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저희도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좀 이직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제로 베이스로 저희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전수해드리고 또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러지만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 이제 축적된 경험들을 조금 그거를 계속 쌓아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인력을 조금 안정적인 고용 형태로 양성하는 거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시간을 조금 초과했는데 여기까지 저희가 그 학사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